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하민 21 이상민 행정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 작업 관련돼서 보험보상 대상자로 인정되었던 부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바로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업무의 결과가 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작업이었는데, 작업 중 부상을 입었는데, 공상을 인정받고, 이분은 보험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작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보험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타이틀 화면은 부대 작업 중 부상, 공상 인정 후 보험보상 대상자 결정,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간부님의 지시 그리고 작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작업 중 부상도 보험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공상공경,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느냐라고 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되셨고, 이제 9월 얼마 전에 이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셨습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면, 자, 20년도에 행정보호관의 지시로 울타리 작업을, 보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울타리 보수 작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육군본부에 공상 신청을 해서 공상 결정을 받은 이후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서 지난주,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영상에서 보험보상 대상, 작업하다가 보험보상 대상자가 된 거하고, 작업하다가 이분은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가 된 거하고 무엇이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는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행정보호관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거, 이 지시가 경계력 보강을 하기 위한 지시였다는 거, 그리고 경계력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가 별도로 있었다는 거, 계획 보고서를 찾아냈다는 것, 그리고 군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어떠한 이유로 부상을 입었는지 소견도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점 등을 기초로 해서 청구를 해서 이렇게 공상군경으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상군경으로 요건에 해당되신 분의 공상심사도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병경에서도 받지를 못했고 그냥 부상 이후에 치료받고 수술받고 전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발병경에서부터 빨리 부대에다가 요청을 했고, 발병경에서 초안이 나왔는데 초안도 원래 목적과 다른 초안으로 발병경위서가 나와서 수정을 거꾸로 해서 다시 부대에다가 요청을 했고, 부대에서 인정하셔서 원하는 발병경위서를 받아서 육군본부에서 작년 6월 달에 공상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요건심사 단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건심사 시에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훈처에서 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겠죠.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께서 공상결정서든 치료 의무기록이든 많이 내십니다. 이거는 제출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분리하시고 정리하시는 보훈처 담당관들께서 다 일일이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요건 확인 의뢰를 각군 본부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보훈처도 가끔 본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가지고 3번 요건 확인 통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제출했던 거 그리고 본인들께서 조사하시고 획득하신 자료를 가지고 보훈심사를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 가끔 전화해서 나는 군병원 자료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병상일지 그 다음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거 후유 관련된 내용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요건에 해당이 안 될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은 늘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실 겁니다. 자,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애 확인한 통보에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복무했던 당시에 기관에서 보훈처에다가 제공하는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내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거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소속 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참작해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는 1차 요건 해당 심사, 2차 등급 판정, 3차 최종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1차 요건 해당에서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기타 등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2차, 3차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본인이 부상사고 당시 근무일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계획보고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대일지에 사고가 나서 조치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어떤 목적의 작업이었는지도 계획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훈련 교육 등 여기서 교육은 오늘은 작업이겠죠. 계획 관련된 문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근무훈련 교육 등 상급부대의 기관 지시 공문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울타리 보수공사 목적은 뭐고 뭐 경계력 보강에 대한 거였는데 이때가 이 상급부대에서 시설 보안 관련돼서 취약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라라고 하는 또 계획 문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다 확인을 해서 최초 신청할 때부터 넣었고 우리가 넣은 것을 가지고 접수한 것을 가지고 보훈처에서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통보한 요건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 자료, 입증 자료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시고 통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입대했는데 부대의 임무수행 목적을 위해서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부분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나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내가 전역을 했지만 그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부상을 입었지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을 거야 라는 의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은 각 지역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행정사가 직접 1대1로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